자, 높은 숫자를 입력을 해가지고 멀티플라이에다가 4 정도 곱하면은 여기다 이렇게 연결하면은 텍스처가 기존 사이즈보다 커진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텍스처 샘플에다가 이제 텍스처를 가지고 올 수도 있었습니다. 스타터 컨텐츠를 우리가 만들었었어요. 불러온 거죠. 네, 요거 추가 버튼 눌러서 피처 또는 콘텐츠백 추가, 콘텐츠 시장용 콘텐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프랍이나 간단한 이펙트들 그리고 텍스처들, 재질들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갖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있고요. 텍스처가 있고 여기에 T-락 스무스 그래나이트 요거를 가져오게 되면은 텍스처가 여기 이거 우리가 여기 T 꾹 눌러가지고 만든 요것처럼 새까맣지 않고 그냥 바로 텍스처가 여기 들어와져 있는 상태로 텍스처 샘플을 이렇게 가져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핀을 UV에다가 연결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자 저는 머티리얼 에디터 프리뷰 화면에서 요 큐브를 이용해서 보는 거를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런 식으로 4배 4번 곱했죠. 4 해가지고 여기 타일이 이렇게 4개가 생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우리는 그 안에서 이런 식으로 머티리얼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노드를 하나하나 불러와서 여기다 연결하고 지지고 볶고 해서 노드 머티리얼을 하나 만들었으면 이제 저장을 해가지고 이런데 가져와서 던져 넣으면 뭐 쉐입에서 큐브 스피어 같은 거 이렇게 갖고 와서 우리가 방금 만든 재질을 이렇게 집어 넣으면 안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얘를 이제 우리가 수정을 하고 싶으면 머티리얼의 내용을 수정을 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이 머티리얼 언리얼 에디터 창에 오른쪽 아래에 이거 살짝 내려와서 이 머티리얼 이 엘리먼트 0 여기 들어와 있는 우리가 만든 이 머티리얼을 들어가서 얘를 또 수정을 하고 힘들게 수정을 하고 또 저장해서 밖으로 나와야 얘가 수정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귀찮죠? 그래서 얘네를 밖으로 내가 원하는 수치만 빼낼 수가 있어요. 좀 더 에디터와 호환이 가능한 그런 상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래 하나 해보죠.
자, 기본적으로 이 텍스처라는 거는 텍스처로 하지 말고 어떻게 약간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자, 우리 벡터3와 콘스탄트를 이렇게 만들어 놨었어요. 얘를 색깔을 하나 지정을 해가지고 색깔로 얘를 베이스 컬러에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색깔을. 얘를 이제 수정을 하려면 노란색이 되어 있는 이 재질을 여기 들어와서 얘 수정하고 저장하고 요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요게 좀 귀찮은 작업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거를 이 색깔만 수정할 수 있는 상태로 머티리얼을 출하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요 벡터3에다가 우클릭을 하게 되면은 파라메터로 변환이라는 게 있어요. 파라메터로 변환. 얘를 누르게 되면 얘가 기존에 요런 숫자만 이제 딸랑 있던 요 노드에서 이 이름이 생깁니다. 이름이 파람이라고 이름이 여기 생기고요. 여기 왼쪽 아래 디테일에 파라미터 이름을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컬러라고 입력을 합니다. 컬러. 그리고 러프니스도 하나 해볼까요? 자, 기존에는 이제 컨스탄트를 여기 러프니스, 메탈릭 이렇게 연결을 했다면 메탈릭 0에 러프니스 0 해가지고 이렇게 반짝거리는 재질 이렇게 연결했었다면 여기다가도 이제 파라메터화를 할 수가 있어요. 우클릭해서 파라메터로 변환. 파람이라고 이름이 바뀌죠. 얘도 파라메터 변환. 이렇게 이 연결돼 있는 애들의 이름이 이미 명확하니까 얘네를 그거로 똑같이 바꿔줄게요. 메탈릭. 얘는 러프니스 라고 바꿔주고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러고 자, 아직 뭐 바뀐 건 없어요. 그런 머티리얼이 될 수 있는 이 좀 더 머티리얼 요 게임과 레벨과 머티리얼이란 이 언리얼 시스템 자체랑 좀 더 상호작용이 가능한 상태로 만든 겁니다. 지금 몇몇 수치들을. 그래서 얘네를 우리가 방금 만든 이 머티리얼을 우클릭해서 머티리얼 인스턴스 생성이라고 있어요. 인스턴스 생성. 얘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 이름이 아까 다시 얘 이름을 m 테스트 1 컬러 테스트 컬러 테스트라고 해놓고 이 상태에서 머티리얼 인스턴스 생성하게 되면은 m 컬러 테스트 언더바하고 인스트 라는 이름이 됩니다. 얘를 보통 이 머티리얼 인스턴스로 만들었을 때는 뒤에 있는 이 인스턴스를 지우고 mi 라고 앞에다가 붙여줘요. 보통은. 이거는 사실 뭐라고 이름 짓든 자유긴 합니다. 근데
내가 만든 이 부모 머티리얼이라 이 부모 머티리얼이 돼요. 얘는 이제 자식 머티리얼이고. 그래서 요걸 이제 열어보면은 머티리얼 에디터가 뜨는 게 아니고 요 뷰포트만 굉장히 크게 나오고요. 오른쪽에는 디테일 창이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레이어 파라미터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시간이 나면은 한번 해볼게요. 자, 얘네 두 개가 이제 열려져 있고 우리가 볼 거는 이 디테일 창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파라미터 그룹이라는 게 이렇게 있고요. 글로벌 스칼라 파라미터 밸류, 글로벌 벡터 파라미터 밸류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에는 부모라고 해가지고 M 컬러 테스트라는 우리가 아까 만든 요 머티리얼이 부모 머티리얼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요걸 이제 따라가면은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서 따라가면은 바로 그냥 이거에 대한 부모 머티리얼로 바로 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만든 수치들이 여기 안에 있습니다. 글로벌 스칼라 벡터 파라미터 안으로. 그래서 요거를 펼쳐주면은 자, 이런 식으로 자, 컬러, 러프니스, 메탈릭 얘네가 지금 잠겨 있었는데 이거를 체크해서 켜줘요. 켜주면은 자, 오른쪽에 요 수치들이 수정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자, 여기서 색깔을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고 요게 지금 안 바뀌는데 얘네를 넣어줘야 됩니다. 지금 얘네가 재질이 자, M 컬러 테스트 얘로 지금 되어있죠. 이미 만들고 머티리얼 인스턴스 만들고 뭘 안 했으니까 얘를 넣어줘야 돼요. 이렇게 던져 넣고요. 둘 다. 그리고 다시 열어서 색깔 바꿔보면 자, 이렇게. 자, 기존의 머티리얼 에디터에서는 색깔 바꾸거나 뭘 세팅하면은 저장을 눌러야 바로 저게 되는데 이게 적용이 얘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바꾸는 대로 바로바로 바뀌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것도 메탈릭 러프니스 높이면은 자, 반짝이는 게 사라지고요. 이렇게 메탈릭도 높이면은 1까지 반사가 생기죠. 주변 환경을 반사합니다. 자,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머티리얼 인스턴스를 활용을 해서 좀 더 상호작용이 가능한 상태의 머티리얼 빠르게 내가 원하는 수치들만 이렇게 변경을 시켜낼 수가 있는 그런 상태의 머티리얼로 만들었어요. 자, 여기서 자, 다시 컬러 테스트로 가가지고 이번에는 수식이라는 걸 이 머티리얼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수식 기본적인 수식이라고 뭐 하면은 이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있죠. 그런 것들이 이 안에도 있어요. 블루프린트 안에도 있고. 자, 그거를 살짝만 한번 해봅시다. 기본적으로 이 머티리얼
색상 정보에서 0이라는 숫자는 검정색을 뜻합니다. 검정색. 자, 요거는 여기 이걸로 확인을. 검정색을 뜻하고요. 1이라는 숫자는 1, 1, 1. 흰색을 뜻합니다. 흰색. 0과 1. 검정색과 흰색.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텍스처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얘네는 0과 1이 이 화면에 무수히 찍혀 있는 거예요. 이런 어두울수록 0에 가까운 수치고요. 이렇게 밝을수록 1에 가까운 수치가 됩니다. 이런 픽셀들, 이런 것들이 요게 이제 모여가지고 이런, 그러면 한 0.2, 0.1, 0.5, 0.78 그런 식으로 0.9. 근데 완전한 1이 되면은 완전 1이 되면 흰색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렇게 쨍한 흰색은 안 보이죠, 거의. 그래서 다 1 아래의 수치들을 갖고 있습니다. 텍스처라는 건 보통 요거를 여기다가 이제 숫자를 곱할 수가 있어요. 곱하게 되면은 보통 RGB에다가 멀티플라이 같은 걸 불러와서 숫자를 한 0.5를 곱하면 얘네들이 각 픽셀이 다 0.9, 0.8, 0.5, 0.3 요런 숫자들이니까 여기에 0.5를 곱하게 되면 더 낮은 숫자가 되겠죠. 나눈 거랑 똑같죠. 두 번 2분의 1로 나눈 거랑. 그래서 얘가 어떤 상태가 되었는가 요걸 이제 확인을 해보면 어두워졌어요. 밝았다가 어두워집니다. 요 숫자가 높으면 낮으면 낮을수록 0.2 더 어두워져요. 이런 식으로 0.1 이렇게. 자, 요런 식으로 어두워진 요런 텍스처 여기다가 색을 곱해줄 수도 있습니다. 색. 이런 흰색이 아닌 색들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완전한 흰색이 아닌 색들은 자 이런 식으로 RGB 값이 1 아래의 숫자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곱하면 곱할수록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어두워지면서 색이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자, 다른 것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색을 더할 수도 있잖아요. 더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 멀티플라이, 요게 여러분들 포토샵 같은 데서 블렌드 모드 쓸 때 많이 봤을 겁니다. 멀티플라이, 컬러번, 애드, 리니어 닷지 이런 것들, 이런 거를 할 때 이런 식의 수식을 쓰는 게 곱하는 작업이고요. 이런 게 이런 것들 있죠. 이제 블렌드라고 이제 검색을 하면은 이제 블렌드 컬러번, 컬러 닷지, 다큰
하드라이트, 라이튼, 오버레이, 스크린. 자주 쓰는 것들이 있죠. 오버레이, 스크린, 소프트라이트. 자, 색을 이제 스크린, 소프트라이트, 라이튼, 리니어번 이런 것들이 색을 더해서 띄우는 그런 수식들이고요. 요 오버레이, 리니어 닷지, 리니어번 얘네 같은 경우는 그 노출을 늘리는 애들이고, 스크린 오버레이, 아니, 다큰, 요런 애들, 오버레이랑 다큰 요런 애들이 이제 곱하기로 색깔을 바꾸는, 곱하기 주위의 수식 조합으로, 곱하기 위주의 수식 조합으로 색을 바꿔내는, 그래서 어두워지는 류의 그런 블렌딩 모드고요. 더하기로 색을 띄우는 류의 그런 수식 조합은 이렇게 애들을 달아서 여기다가 숫자를 뭐 한 0.5 똑같이 해볼까요? 0.5를 이렇게 더하면은 밝아지죠. 그런 식으로 여기에 이미 이 텍스처에 저기다가 자, 여기다가 스포이드로 이제 찍어보면은 색깔 정보를, 자, 지금 색 선택들이 여기 이렇게 바뀌는 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모든 부분의 색 정보가 1을 안 넘습니다. 이 RGB 여기를 확인해 보면 1을 안 넘어요. 0.5도 거의 안 넘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만큼. 근데 여기다가 이제 요 0.5를 더한 거예요. 0.5를 이 수치들에. 그러면 얘네 수치가 갑자기 이제 펄쩍 뛰죠. 0.5를 더했더니 요 부분 이제 스포이드로 이제 찍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0.6, 0.7 해가지고 1은 아닌데 그만큼 밝아져 있는, 자,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애들 이 정도 이제 밝기를 가진 애들은 0.5 이상의 수치를 갖고 있는 픽셀들로 이루어져 있다 라는 소리예요. 자, 여기다가 이제 색을 더해봅시다. 색을 뭐 이런 색들, 뭐 비슷한 색으로 할까요? 또 스포이드 찍어서 이렇게 찍으면 뭐 색 선택 툴에서 우리는 이제 이거 이제 휴 원을 색깔을 이제 빙글빙글 돌려가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요게 뭐 다양한 수치, 색을 조절하는 수치들이 있어요. 얘는 이제 채도고요. 채도. 그리고 얘는 이제 명도입니다. 밸류. 다 번역이 돼가지고 뭐 설명이 뜨죠. 그래서 명도가 낮으면은 어두워지고, 명도가 높으면은 밝아지고, 그리고 채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흑백이 되고, 채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색깔이 들어가 있게 되죠. 보통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요게 이제 RGB 또는 HSV. RGB라 함은 레드, 그린, 블루 수치고요. 얘를 이제 높이면 빨간색이 되는 거고요. 얘를 이렇게 빨간색이 되고요. 빨간색이 되죠. R 낮추면서 G 높이면은 초록색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G 낮추면서 B 올리면은 파란색이 됩니다. 자, 얘를 이제 적절히 섞은 게 우리가 보통 보는
이 중간쯤에 요 색, 원의 중간쯤에 있는 요 라인, 요런 색들이 되는 거고요. 자, 이 옆에 있는 HSV, 얘는 이 HU입니다. 휴. 이 빨간색을 무지개색으로 한 바퀴 돌려놓은 이거를 360으로 만들어서 빙글 돌려놓은 게 이 휴 값입니다. 휴. 그래서 얘를 0부터 360도까지 저 얘가 한 바퀴 이렇게 도는 게 보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 중에서 색을 찾아서 특정 색을 찾아서 채도 값을 지금 여기 휴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채도가 없는 거고요. 바깥쪽으로 갈수록 채도가 있는 거죠. 자, 안쪽으로 들어가면 채도가 없고 바깥쪽으로 나가면 채도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세츄레이션 S가 HS가 조절한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명도값 어두워지거나 밝아지거나 요거를 조절한 수치가 이제 HSV입니다. 보통은 RGB 값으로 얘를 환산을 해요. 언리얼에서 언리얼뿐만 아니라 보통 게임 엔진들에서 이 색깔 인식하는 방법 또한 이 RGB 값으로 이제 환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요 세 가지의 값, 3벡터 값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XYZ로 써 있거나 지금 여기 핀으로 나가는 것처럼 RGB 값이 되거나 합니다. XYZ, RGB 또 뭐 그 정도 두 개가 좀 대표적인 3벡터 값을 사용하게 되는 그런 사용처들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하여튼 자, 이렇게 색깔을 얼추 지정을 해가지고 똑같은 색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지금 제가 이렇게 스포이드를 자꾸 쓰고 있는데 요거는 어디에 가든 이게 언리얼 밖에 가서도 찍을 수가 있어요. 색깔을 언리얼 밖에서도. 그래서 언리얼 안에 있는 거라고 하면은 자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가 스포이드 포인터가 되면서 스포이드 아이콘이 되면서 이렇게 어느 부분이든 찍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찍으면은 해당 색을 바로 가져올 수가 있고요. 여기 찍혀있죠. 그리고 여기서도 내가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조절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색을 끌어서 이렇게 기존 색이나 신규 색이나 둘 다 끌어올 수가 있는데 여기서 끌어서 이 위에 여기에다가 여기에 색을 끌어놓으면 저장합니다 라고 써있는 요 영역에다가 놓으면은 이렇게 색깔이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뭐 내가 정해놓은 어떤 색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거에 파생되는 몇 가지 색들을 이렇게 저장을 해서 이런 식으로 집어 모아놓을 수가 있어요. 여기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는 특정 색깔을 만들 때 저거를 언제든 갖고 와서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바로 적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색깔을 이런 식으로 내가 저장해놨던 색깔을 바로바로 꺼내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화살표 아이콘을 누르면은 이름 테마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내가 해놓은 테마고요. 신규 테마라고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신규 테마 1, 2 해가지고 언제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가 이제 필요 없으면 지울 수가 있고요. 삭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네도 색이 더 필요가 없어요. 이거 잘못 놨어. 그러면은 드래그 앤 드랍 해서 휴지통에다가 이렇게 옮겨 놓으면 색이 지워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색을 지울 수가 있어.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자, 색깔을 여기다가 더하게 되면 애들을 자, 지금 저 따라 해야 됩니다. 요거 제가 만들어 놓은 거 요거 이렇게 색을 더하면 자, 요런 식으로 기존 텍스처에 요 색깔을 더해서 밝아졌어요. 이렇게 0.49, 0.0896, 0.219 얘를 여기 수치에다가 각 픽셀에다가 전부 더한 거예요. 그래서 기존 소점 숫자보다 높아졌으므로 밝아진 요 텍스처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더 필요 없어. 자, 이런 식으로 텍스처에다가 요 우리 파라메터 이렇게 뺀 것처럼 파라메터로 빼놓은 것처럼 얘를 곱해서 저기다가 밖으로 빼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인스턴스화를 시켜서 파라메터화를 시켜서. 자, 텍스처에다가 이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제가 방금 보여줬죠, 그냥 다 어떻게 곱하는지. 그러면 지금 이 텍스처를 요 컬러 값이랑 곱해서 요 밖에서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 보세요. 요 텍스처를 밖에서 요거 머티리얼 인스턴스로 조절하면은 텍스처가 적용된 색깔이 바뀔 수 있게, 텍스처의 색깔을 바꿀 수 있는 세팅을 여기다 만들어 보세요. 화면들을 다 켜보세요 한번. 텍스처를 하나 갖고 와야죠. 텍스처를 하나 갖고 오고, 텍스처를 갖고 와서 거기다가 이제 멀티플라이로 색깔을 이제 곱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 노드에 꽂아 넣으면 해당 색깔이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색깔에 텍스처가 곱해졌죠. 더할 수도 있고요. 이거 애드로 바꾸면은 더해서 색깔을 띄우게 되죠. 근데 보통은 색깔 바꿀 때 그냥 어둡게 바꾸는, 밝으면은 이상해지거든요. 밝으면은 쉽게 1을 넘어버려요. 1이라는 수치를. 그러면은 굉장히 이렇게 밝아져 버리기 때문에 거의 안 보이게 밝아져 버리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제 멀티플라이를 연결해서 어둡게 색깔을 바꾸는 작업을 주로 합니다. 예, 색 얹어줄 때는. 그래서 자, 이렇게 머티리얼 인스턴스에 텍스처가 적용된 상태에서 색깔을 얹어 곱해주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요렇게 하면서 10분 쉽시다. 32분, 33분에 다시 올게요.
자, 이어서 한번 해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자 멀티플라이와 애드를 사용해서 색깔을 바꿔내는 방법, 텍스처의 색깔을 바꿔내는 방법 알아봤고요. 이거 주로 쓰는 게 이제 애드, 멀티플라이, 그리고 파워라고 있습니다. 파워는 제곱이에요. 제곱.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은 그 색깔이 좀 급격하게 바뀝니다. 익스포저 아니 파워 같은 경우는 이 애드나 멀티플라이 같은 경우는 A, B 그냥 서로의 두 값을 이렇게 곱하는 이런 경우로 되어 있는데, 파워 같은 경우는 이제 베이스 그리고 익스포넌트 요 값을 이제 제곱해내는 그런 노드고요. 그래서 색깔 이런 식으로 좀만 높아져도 이제 급격하게 밝아지는 그런 기능을 하는 노드고, 자 우리가 이제 또 중요하게 러프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하기 전에 자 우리 저번에 했었던 이 텍스트 코드와 멀티플라이 얘를 이용해서 자 텍스처의 UV 사이즈를 바꾸는 요 기능, 요것도 파라미터로 만들어서 컨트롤 하자면은 이제 자 기본적으로 우리 콘스탄트를 만들 때 1 꾹 누르면서 클릭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자 얘를 이제 우클릭해서 파라미터로 변환 누르면은 파라미터로 바뀌죠. 요거를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단축키가 있어요. 단축키 파라미터 이 벡터 3와 파라미터 벡터 3와 콘스탄트를 파라미터로 만드는 거에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단축키는 S 꾹 누르면서 클릭, S 클릭, 그리고 V 클릭, V 꾹 클릭. 이렇게 얘네는 짧게 눌러야 돼. V 꾹 클릭, 그리고 바로 V 떼고, S 꾹 클릭, 바로 S 떼고. 그러면은 이렇게 이 빨리 안 떼면은 자 이렇게 이름이 SSSS 이렇게 VVVV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S꾹 V꾹으로 이렇게 콘스탄트와 벡터 3를 바로 파라미터로 만들 수 있는 이런 값이고요. 자 여기에 자 텍스트 코드에 숫자를 곱하는 것, 텍스트 코드에 숫자를 곱한다는 것, 요거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텍스트 코드를 이 UV에 접근 이 위에 상단 바가 빨간색이면은 이 언리얼 상의 시스템에 접근을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 코드는 좌표예요. 텍스처의 좌표. 여기에 접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값이 UV에 연결이 되면은
이 텍스처의 좌표를 컨트롤 하겠다는 소리가 됩니다. 얘를 잠깐 보면은 얘를 이제 이 머티리얼 에디터에서는 이런 식으로 멀티플라이 애드 벡터 3 옆에 이런 식으로 펼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걸 펼치면은 지금 이 노드 상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미지가 수치가 이미지로 치환됐을 때 어떤 상태인가를 여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이면은 검정색이죠. 1이면 흰색이 돼야 됩니다. 사실 이건 흰색이에요. 흰색인데 지금 이 벡터 3 RGB 상에서 R 값이 1인 걸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흰색이야. 그래서 얘를 텍스트 코드를 펼쳐보면은 지금 요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1입니다. 여기가 1이고요 이게 이제 벡터 2죠. 이게 지금 벡터 2 값입니다. x와 y 이제 2D 뷰예요. 2D 뷰. 그래서 얘는 0, 1이 되고요. 얘는 1, 0이 됩니다. 아니지, 반대다. 1, 0이고요. 얘는 0, 1입니다. 그리고 얘는 1, 1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R, G, R, G. 그래서 그린이 지금 1이기 때문에 지금 초록색이고요. 이 부분. 여기 위에는, 오른쪽 위에는 R 값이 1이기 때문에 빨간색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과 초록색을 더하면 이제 노란색이 되는 거예요. 둘 다 1, 1인 요 값이 지금 여기는 그러면 0.5 0이 되겠고요. 0, 0.5가 되겠죠. 그리고 가운데는 0.5, 0.5가 되겠고요. 0.5. 그래서 이게 쭉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1, 1이 되는 요런 기준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요런 수치의 변화들 때문에 이런 색 변화가 지금 그라데이션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값에서 여기서 멀티플라이로 여기가 우리가 4개 곱했던 4 곱했더니 요런 이미지가 됐었죠. 자, 똑같이 4를 곱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자, 이걸 보면은 자, 4 곱하지 말고 좀 헷갈리니까 2를 곱합시다. 2를 곱하면 자, 지금 이런 식으로 변했죠. 이거를 같이 봅시다. 이렇게 자, 지금 0, 0이었고요 0, 0, 1, 1 1, 0,
01 이거였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00 그리고 두 번 곱했으니까 지금 여기가 11인 거예요. 1 그리고 여기가 10입니다. 10 01 여기 이렇게 근데 여기서 2를 곱한 거예요. 여기다 곱하기 2 하면은 2 0입니다. 여긴 2 0 여기다 2 곱하면 2 2 여기는 0 2 1 1 1 1 1 2가 되나? 여기 1 2 아니지 맞나? 2 0 2 0 0 2 0 2 아무튼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는 이제 왜 노란색으로만 채워져 있냐면 이 부분은 1이 넘어가면은 애들이 계산을 못합니다. 이 색깔은 1이 넘어가면 흰색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란색으로 채워져 있지만 이런 식의 수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 있던 각 수치들의 이런 식으로 2를 곱해서 확장이 된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이즈가 반복되는 이렇게 그런 상태의 결과물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텍스코드가 하는 일이에요. 텍스코드의 숫자를 곱했을 때 일어나는 일. 이런 식으로. 여기에 만약에 0.5를 곱하면은 확대가 되겠죠. 0.5를 곱하면. 자, 이런 식으로. 요 가운데에 있는 점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 가운데를 이제 좀 더 4분의 1로 확대를 시킨 4분의 1이 아니지 4배로 확대를 시킨 그런 상태가 지금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텍스코드로 지금은 전체를 한 번에 다 지금 곱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나중에 마스터 머티리얼을 하게 되면은 더 할지도 모르고요. 이거 근데 딱히 이 UV를 컨트롤하는 거는 이 정도면은 사실 충분하거든요. 멀티플라이로 한 번에 다 조절하는 거. 그래서 이 정도만 하고요.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될 노드 중에 하나가 러프라는 겁니다. 러프. 우클릭을 해서 리니어 인터폴레이트 라는 거를 검색을 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불러올 수가 있어요. 러프. 자, 얘는 뭐냐면은 자, 벡터 3를 이렇게 두 개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불러옵니다. 그래서 하나는 빨간색으로, 하나는 파란색으로 만들게요. 파란색으로. 그리고 러프의 A, B에 각각 연결합니다. 빨간색은 A에, 파란색은 B에 이렇게 연결을 하고요. 요거를
지금 알파가 0.5라고 돼 있는데 얘를 파라메터 콘스탄트 파라메터를 하나 만들어서 러프 알파 라고 이름을 짓고요. 얘 수치를 일단 0.5로 아니다 0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얘를 연결을 하면은 러프를 이제 펼쳤을 때 빨간색이 나옵니다. 빨간색. 그리고 러프를 이 러프 알파 값을 1로 만들었을 때 파란색이 나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자, 요거를 0.5를 입력을 하면 보라색이 됩니다. 빨간색과 파란색을 더한 색이죠. 합친. 자,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 러프는 뭐하는 노드냐? A와 B를 알파를 기준으로 합치는 노드예요. A와 B를 알파를 기준 삼아서 합치는 노드입니다. A가 이제 알파가 0이 되면 A가 나오고요. 알파가 1이 되면 B가 나오고요. 0.5, 뭐 0.3, 0.7 이런 값이 되면은 이 두 값을 섞습니다. 그래서 0부터 서서히 0.1, 0.2, 0.3 맞네. 0.6, 7, 8, 9 해가지고 서서히 0부터 1로 변하게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재밌는 거를 하나 해보면은 타임이라는 노드가 있습니다. 타임. 그리고 여기다가 사인을 연결을 하고요. 사인 연결하고 0. 애들을 달아서 1하고 0.5를 하면 얘를 알파에다 연결을 하면 자, 요런 식으로 알아서 스스로 깜빡이든 박스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러프에다가 이런 거를 연결을 해주면 지금 이 타임이라는 노드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이 타임 나아가고 있는 시간 값이고요.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는 시간 값이고 이 사인 그래프는 1과 0 사이를 왔다 갔다 출렁이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0, 1, 마이너스 1. 요 값을 이렇게 출렁이는 요런 그래프인데 이 두 개의 노드를 이제 추가를 해줌으로써 뭘 하게 됐냐면은 1과 0 사이를 출렁이게 하는 요런 그래프로 지금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저기 러프 수치에 여기 A, B, 빨강색, 파란색 이렇게 연결돼 있고 요게 이제 여기 알파에 연결돼 있죠. 그래서 A와 B 사이를 지금 빨간색과 파란색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A와 B 사이를.
그래서 지금 보라색과 빨간색을 지금 아니 파란색과 빨간색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머티리얼 애니메이션을 머티리얼 이펙트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의 재질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 여기에다가 색깔을 바꿔낼 수도 있죠. 두 개의 색깔을 바꾸는 그런 구성을 한번 또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밖에서 한번 색깔을 한번 바꿔보세요. 그래서 자 화면을 켜보세요. 자 지금 이렇게 러프라는 거를 한번 해봤습니다. 러프. 자 얘를 자 지금 이거 끊고 이 노드 지금 연결된 거 흰 선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요거 Alt 누르면서 클릭하면은 선을 클릭하면은 이게 선이 끊겨요. 그리고 기존에 연결돼 있는 요 선 얘를 컨트롤 누르면서 선을 뽑아내면은 선을 끌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다가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컨트롤 누르면서 클릭 드래그. 그냥 끊는 거는 선 클릭. 그리고 이게 선이 이렇게 막 늘어나고 꼬이고 지저분해졌어요. 그러면은 정리할 수 있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선을 더블 클릭을 하면은 중간에 점이 이렇게 생겨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를 그냥 이 흰색 동그라미를 그대로 클릭을 하면은 여기서 선을 뽑아낼 수가 있고요. 이 흰색 동그라미 주위에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이렇게 십자 표시가 되면서 얘를 끌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끌고 다닐 수가 있고, 자 일단은 자 이렇게 얘는 지우면은 지워지고요. 새로 원래 있던 대로 이렇게 이어주고, 자 얘네 지금 콘스탄트 3벡터를 여기다가 이어놨는데 얘를 보통은 어떻게 쓰냐면 텍스처를 가져옵니다. 스타트 컨텐츠에서 텍스처 구분이 잘 되는 애들로 풀과 돌이면 구분이 잘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돌을 A에 꽂고 풀을 B에 꽂으면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콘스탄트를 S 꾹 눌러가지고 러프 디졸브 아니다 A to B 라고 이름을 짓고 알파에다 연결하고, 자 저장을 하면 자 이제 자 이런 식으로 머티리얼 인스턴스를 이제 열었을 때 A to B 이 값을 0에서 1로 이동시키면 이렇게 돌 재질에서 풀 재질로 바뀐다는 거죠. 이렇게. 자, 요런 기능을 하게 해주는 게 이제 러프입니다. 두 수치를 이런 식으로 뭐 0.5 해가지고 섞는 거는 잘 안 해요.
잘 안 하고 보통 0에서 기존 재질 그리고 1에서 새 재질 이렇게 바꾸는데 좀 많이 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러프 써봤고요. 자, 요거까지 한번 해볼까요? 자, 재질을 새로 만들어서요. 재질을 새로 만들어서 머티리얼 M 메쉬 페인트라고 이름을 지어볼게요. M 메쉬 페인트. 메쉬 페인트. 메쉬 페인트라는 기능을 한번 써봅시다. 얘는 이제 러프를 씁니다. 러프를 쓰고 자, 똑같이 아까랑 똑같이 자, 이런 식으로 하나는 파란색, 하나는 빨간색 만들어서 러프로 연결을 합니다. 빨간색을 B에, 파란색을 A에 이렇게 연결을 할게요. 이러고 버텍스 컬러라는 거를 불러옵니다. 인풋 노드에서 버텍스 컬러라는 걸 요래 불러오고요. 자, 여기서 자, 빨간색의 버텍스 컬러에서 나오는 이 빨간색의 노드를 핀을 이 알파에다가 연결해 줄게요. 알파에다 이렇게 연결하고요. 얘를 메쉬 페인트 베이스 컬러 결과 노드에 연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저장을 해요. 저장. 자, 저장하고 자, 밖으로 나와서 공을 하나 가져와 봅니다. 공 스피어 하나 가져오고요. 여기다가 우리 만든 이 메쉬 페인트를 집어넣어 줄게요. 집어넣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왼쪽 위에 보면은 선택 모드라고 있어요. 선택 모드. 얘를 누르면 다양한 모드들이 뜹니다. 뭐 랜드스케이프 모드, 뭐 메쉬 페인트 폴리지, 뭐 모델링 이런 게 있는데 우리는 메쉬 페인트를 누릅니다. 메쉬 페인트. 얘를 눌러가지고 지금 페인트라는 게 이제 선택 지금 파란색으로 지금 선택이라는 게 지금 활성화가 돼 있고 그 옆에 페인트라는 게 있어요. 얘를 누릅니다. 페인트. 얘를 누르고 컬러 뷰 모드를 레드 채널로 바꿔요. 레드 채널로. 컬러 뷰 모드를 레드 채널로 바꾸고요. 이 스크롤을 좀 내려가지고 이 컬러 페인팅이라고 있어요. 컬러 페인팅. 얘를 녹색이랑 블루를 꺼서 빨강만 켜줍니다.
자, 그리고 공을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색만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상태가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공 위에 올려보면은 이런 초록색으로 서클이 따라다니는데,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칠을 하면은 검정색으로 칠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기존에 빨간색이 그려져 있던 거를 지우고 있는 거예요. 자, 요거의 브러쉬는 여기 왼쪽에 있는 브러쉬 크기에서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고요. 강도라든가 감쇄라든가 이런 거 조절할 수 있죠. 강도 조절하면은 뭐 브러쉬 칠하는 거 강도가 이제 조절이 될 거고, 감쇄하면은 마우스 중심으로부터 퍼져나가는 요게 이제 조절이 될 거고요. 이 컨트롤 시프트를 안 누르고 그냥 칠하게 되면은 이제 빨간색으로 다시 칠해지고요. 자, 요렇게 검정색을 얼추 칠한 다음에 빠져나오면 이 컬러 뷰 모드를 레드 채널에서 다시 오프 하게 되면은 자, 요렇게 파란색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실 얘는 이 컬러 뷰 모드를 굳이 레드 채널로 안 바꿔도 그냥 이 컬러 뷰 모드 오프인 상태에서 이 컬러 페인팅 왼쪽 밑에 있는 이 메쉬 페인트의 왼쪽 밑에 있는 컬러 페인팅의 채널만 빨강으로 체크가 돼 있다면은 그냥 이걸 지워도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서 이렇게 지워내도 파란색으로 이제 변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지금 보면은 메쉬 페인트 열어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지금 어떤 구조냐면, 자, 빨간색이 B에 지금 연결이 돼서 1의 값을 가졌죠. 그리고 파란색이 0의 값을 가졌습니다. 그게 뭘 기준으로 하냐면 이 버텍스 컬러의 레드 채널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버텍스 컬러 레드를 지웠더니 버텍스 컬러 1인 부분에는 빨간색이 나왔고요. 버텍스 컬러 0인 부분에는 파란색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거를 이제 봤을 때 레드 채널도 있고 그린 채널도 있고 블루 채널도 있어요. 자, 요거 보면은 그린 채널로 얘를 보게 되면은 그린이 지금 쫙 칠해져 있죠. 블루 채널을 보게 돼도 파란색이 쫙 칠해져 있어요. 얘네도 물론 그린으로 지우거나 블루로 채널을 바꿔서 지우거나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 색깔을 하나 추가해 보세요. 자, 지금 빨간색과 파란색만 있는데 빨간색, 파란색 말고도 다른 색을 여기에다가 하나 더 넣어보세요. 자, 한번 해보세요. 자, 모니터를 다들 켜보고요. 자, 봅시다. 자, 제가 요거 자, 지금의 이 구성을 이제 새로운 색을 이제 만들어야겠죠. 새로운 색을 만듭니다. 그냥 노란색으로 만들어서 얘를 지우면 얘네가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얘를 지우면 얘네가 드러나게. 자, 그러려면 자, 러프가 일단 하나 더 필요할 거예요. 러프. 그리고 얘가 자, 지금 어떤 지금 느낌이냐면
지금 포장지를 깠더니 파란색이 드러난 요런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포장지는 지금 B가 되겠고요. 빨간색 러프, 기존 러프에 연결되어 있던 B가 될 거고, 자, 내용물은 A 0에 해당하는 요 파란색 A 값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얘네가 이제 내용물이 되면 될 거예요. 이 결과물이. 자, 그러면 내용물에 해당하는 0 A에다가 얘를 연결을 하고요. 헷갈리니까 끄고, 이게 노란색이 이제 새로운 포장지가 되면 되겠습니다. B에다가 연결을 합니다. B. 그러면 얘의 포장지는 이제 그린 채널에다가 연결을 해주면, 알파를 그린 채널에다 연결을 해주면, 얘를 이제 베이스 컬러에 연결했을 때, 자, 새로운 포장지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전부 노란색으로 다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노란색을 이제 까면은 녹색으로 바꿔서 그린 채널을 확인한 다음에 얘를 이제 지우면 그린 채널이 지워지고요. 얘를 이제 오프를 하면은, 자, 요렇게 자, 빨간색과 파란색 그리고 노란색이 한 오브젝트 위에 있는 요런 그림을 만들어내게 되죠. 자, 이러면 색을 하나 더 추가할 수도 있죠. 자, 색을 지금 3개인데 4개까지 한번 추가해 보세요. 자, 그러면 또 마저 해볼까요? 자, 여기다가 이제 색깔 하나 더 넣으라 그랬죠. 자, 똑같은 구조를 하나 더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색깔 하나 더 추가해서 보라색, 자주색 이런 걸로 하나 만든 다음에, 자, 러프, 자, 기존 세팅을 또, 자, 포장지 안쪽에 해당하는 A에 집어넣고요. 새 포장지 B에다가 연결해 주고요. 자, 알파를 버텍스 컬러의 블루 채널에다 연결을 해줌으로써 저장을 하면, 자, 새 포장지인 블루 채널 자주색이 이렇게 나왔고요. 얘를 이제 지워주면 이런 식으로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이 드러나는 이런 구성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얘를 이제, 자, 요걸 그래서 어디다 쓰냐? 좀 많은데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버텍스 페인팅, 메쉬 페인팅이라고 하는 요 작업은 굉장히 유용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알겠듯이 이름에서도 이제 제가 버텍스 페인팅하고 말을 하듯이 얘는 오브젝트의 버텍스를 기준으로 컬러를 입힙니다. 그래서 이게 액터 기본 제공하고 있는 이런 액터들을, 큐브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이런 거에는 버텍스가 많이 없어요. 이거 보면 Alt E를 눌렀을 때, 자,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 오브젝트를 이 머티리얼을 집어넣고 다시 메쉬 페인트로 여기다 칠한다 했을 때 요렇게 되는 거죠. 점이 4개 8개밖에 없으니까 한 면에 요런 식으로 칠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쓸 때는 버텍스가 많아야 돼요. 버텍스가 많은 오브젝트에다가 얘를 적용을 시켜야 잘 보입니다. 굉장히 기존 머티리얼에 여러 가지 머티리얼을 얹어 놓을 수 있다는 거가 굉장히 이점이고, 그걸 여러분이 원하는 부위에 이런 식으로 가령 바닥이 뭐 이렇게 있으면은 뭐 지금 한 개의 텍스처로 된 재질로 다 밀려져 있죠. 요런 것들을 내가 원하는 부위에다가 요런 데다가 요런 벽이랑 맞닿아 있는 요 부분에는 그 좀 뭐 이끼라든가 녹슨 재질이라든가 곰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껴서 좀 더러운 표현을 해야 돼 라는 걸 할 때 이제 여기 언리얼에서 직접 그거를 만들어 낼 수가 있다는 거죠. 면이 충분히 많다면. 근데 여기에는 약간 부적합하긴 합니다. 이 면개수가 많이 없어서. 자, 그래서 지금 했던 것처럼 지금은 색깔로만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자, 얘네를 텍스처로 바꿔 칠 수가 있죠. 자, 구분이 쉬운 뭐 이런 티, 브릭, 클레이, 올드 같은 재질이라거나 이런 거 보면은 이 노말이랑 같이 있죠. 재질이 노말. 자, 그러면 얘를 여기다가 이제 바꿔치면은 이런 식으로 파란색에 해당했던 부분이 벽돌 재질이 되어서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빨간색에 해당하는 재질은 풀 같은 걸로 클래스 DN 얘네 가져와서 이렇게 바꿔쳐 줄 수 있겠고요. 파란색, 빨간색이 필요 없죠? 지우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파란색, 빨간색. 자, 파란색은 이제 벽돌이 됐고, 자, 빨간색은 풀이 됐습니다. 이제. 자, 이 상태에서 얘네도 이제 연결해야죠. 자, 노말에다가 연결을 해야 됩니다. 이 구조를 그대로 가져와요. 컨트롤 이렇게 벽돌, 풀, 러프 이렇게 세 개를 선택하고, 자, 컨트롤 D 그래서 밑에다 가져오고요. 자, 벽돌 노말을 벽돌 칼라 텍스처 바꿔쳐주고, 자, 풀 노말을 풀 칼라 바꿔쳐주고, 자, 지우고, 자, 요러고 알파를 레드 채널에 이렇게 연결을 한 다음에, 자, 노말에다가 이제 연결을 해주면, 저장을 하면 노말 값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나머지 두 재질도 있죠. 자, 얘네도 한번 텍스처를 구해와서 여기다 바꿔치기를 한번 해주세요. 잠깐만, 우리 언리얼 수업은 저거 없죠? 저거 단톡방이. 자, 단톡방을 하나 팝시다. 단톡방을. 자, 언리얼 방 링크 썼거든요. 자, 여기 들어오세요. 이예린 친구 있으면은 이예린한테도 이거 링크 보내줘요.
자, 러프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뭐, 러프랑 메쉬 페인트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요거를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저거 뭐야. 자, 이 메쉬 페인트 모드에서 나가려면, 이제 Shift 1을 누르거나, 또는 요거 선택 모드 들어가서, 자, 왼쪽 위에, 자, 요거 선택 얘로 들어가면 맨 처음에 우리 이제 오브젝트 선택하고 요런 모드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우리 풀업 중에 이 스타터 컨텐츠의 풀업 중에 의자가 있어요. 의자. 얘를 더블 클릭을 해보면은 자, 스태틱 메쉬에 관한 정보들이 이 오브젝트를 여기다 임포트해 온 그 정보들이 여기 쭈르륵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거는 뭐 여기 이런 게 있죠. 뭐 삼각형, 뭐 버텍스라든가 UV 채널 라든가 오브젝트의 머티리얼이 씌워져 있는 그 상태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는 이 머티리얼입니다. M 체어라는 이 머티리얼인데 여기서 이 폴더 아이콘 그리고 돋보기 아이콘 얘를 이제 누르면은 요런 이 머티리얼이 이 콘텐츠 브라우저 상에서 위치한 요 폴더로 바로 이동을 해요. 그러면 이 mchair라는 애를 드래그를 해서 윅 3 우리가 오늘 만든 이 폴더로 복사를 합니다. 여기에 복사라는 게 뜰 거예요. 여기에 이동 말고 여기에 복사. 그러면 윅 3에 이제 mchair가 이제 복사가 됐습니다. 얘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볼게요. 더블 클릭해서 열면은 아니다. 이거 열지 말고 저게 그래요. 여기다 머티리얼 하나 만듭니다. 머티리얼 하나 만들고 얘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서 저 mchair라는 머티리얼에 뭐가 쓰였냐면은 텍스처가 하나 쓰였는데 요 텍스처가 하나 쓰였어요. tchair m 텍스처에 tchair m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요상하게 생긴 이 빨간색 텍스처 얘를 가져와 봅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이제 가져왔을 때 얘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면은 텍스처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어요. 텍스처를 이제 더블 클릭하면은 그 텍스처에 관한 각종 정보들이 여기 써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봐야 될 거는 이 RGBA 채널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얘를 볼 수가 있고요. R 채널을 눌러서 열어보면 R 채널만 켜서 눌러서 보면은 이런 식의 어떤 오클루전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이미지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G 채널을 열어보면 뭔가 흑백으로 뭘 구분해 놓고 있어요. 뭘 구분해 놓고 있고 B 채널을 보면 얘도 흑백으로 뭔가 구분을 해 놓고 있습니다. A 채널을 보면 이 의자
어떤 구성 요소들을 전부 그냥 알파를 통해서 이렇게 투명도를 이렇게 조절을 하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이제 RGB를 전부 합쳤을 때, RGB를 전부 합쳤을 때 이런 식의 이미지가 된다 라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자, 얘를 이제 이용해서 의자를 한번 칠해 보도록 할 거예요. 요게 이제 ID 맵입니다. ID 맵. 요런 식의 이상하게 생긴 색깔로 이렇게 쨍하게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요런 식의 텍스처를 ID 맵이라 그래요. 얘를 요 프리뷰 머티리얼 요 창에서 지금 우리는 이제 실린더로 바꾸거나 스피어로 바꾸거나 플랜으로 바꾸거나 큐브로 바꾸거나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벽돌 모양의 아이콘이 하나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은 콘텐츠 드로어에서 프랍에 가서 SM 체어를 이렇게 선택을 해놓고 이 벽돌 모양을 누르면은 내가 선택한 그 오브젝트를 이 프리뷰 머티리얼 상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자, 텍스처를 그러면 한번 입혀보죠. 아니, 색깔을 한번 입혀보죠. 아까 대충 주황색 느낌이었죠? 자, 주황색을 자, 베이스 컬러에 이제 연결을 하면 왜 이러니? 뭐지? 자, 프리뷰 머티리얼이 말을 안 들으면은 자, 의자를 그냥 가져와서 여기다가 집어넣을게요. 밖에다 이렇게 말을 들어야 되는데 자, 의자에다 이렇게 집어넣고 자, 텍스처를 봤을 때 자, 제가 G 채널과 B 채널은 뭔가를 구분을 하고 있다. 이 텍스처에서 이 흑백으로 뭔가를 딱딱 나눠 놓고 있다 라고 말을 했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얘를 제가 아까 러프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자, 색깔을 하나 더 만들고 흰색? 아이보리색? 이런 거를 하나 만들고 얘네를 두 개를 합칩니다. 합쳐서 얘를 이제 두 개를 나누는 기준을 이 텍스처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아까 그 흑백 이미지로 아까 G 채널과 B 채널이 뭔가를 나누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G 채널에다가 얘를 연결을 해서 보면은 자, 요렇게 됩니다. 자, 텍스처에 G 채널에다가 연결을 했고요. 이제 체어의 G 채널을 보면은 흰색 부분이 손잡이가 되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은 0, 검정색 A에 해당하는 부분, 나머지 부분은 주황색이 되라 라고 지금 구성을 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자 B 채널을 한번 보면은 자 B 채널 한번 보면은 자 이거 동그란 뭔가가 약간 사각형 둥근 사각형 느낌의 동그란 뭔가가 지금 그려져 있어요. 자 얘를 보니까 아 이게 그러면 설마 이 의자의 요 쿠션 부분이라고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러프를 하나 더 연결을 하는 거예요. 러프를 하나 더 연결해서 지금 얘네는 이제 세팅이 끝났죠? 얘네는 이제 A에 넣습니다. 자, 포장지를 깐 내용물이 되게 하는 거고요. 자, 여기다 새 포장지를 얹어줄 B를 새로 넣어주는데 얘는 이제 색깔을 파란색으로 할게요. 이런 색으로 B에다가 이제 연결하면은 이 흰색 부분이 이제 B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알파 채널을 이제 B 채널, 요 ID 맵의 B 채널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이 러프의 핀을 베이스 컬러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저장을 했을 때 자 요런 식으로 이제 얹어지게 되는 겁니다. 색깔이 요렇게. 자 그리고 여기다가 아까 그 R 채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오클루전에 해당하는 이미지라고 했어요. 얘는 이제 검정색에 해당하는 부분을 좀 더 베이스 컬러에 얘를 넣어준다면은 좀 더 깊이 있는 텍스처의 색깔이 될 겁니다. 얘는 지금 그냥 지금 이 상태는 그냥 흑백으로 나눠진 이 부위들만 가지고 그냥 색만 넣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생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생색이. 근데 여기서 터치를 약간 좀 더 해준 거죠. 깊이감이 있어 보이는 오클루전 텍스처를 넣어줌으로써 오브젝트와 오브젝트가 맞닿는 부분은 어둡게 되어라 라는 거를 그냥 아예 텍스처 자체에다가 컬러로 넣어주는 거예요. 자 얘는 곱해주면 되겠죠. 검정색은 더 어두워지게, 흰색은 그냥 그대로가 되게. 그러면 멀티플라이를 여기다 연결을 해서 마지막 핀에 마지막 결과물에 멀티플라이를 불러와서 R 채널이랑 곱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베이스 컬러를 이렇게 연결했을 때 빛이 안 닿을 법한 깊은 쪽에 있는 요런 부분들은 어두워졌죠. 요런 식으로. 그래서 아예 이렇게 돼서 빛이 안 닿는 부분이 될 거다. 요러면은 이제 오클루전을 통해서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아예 오클루전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 결과 노드에는 얘를 그냥 알파 채널에 집어 넣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러면은 그냥 베이스 컬러에 연결을 했을 때랑 비교를 했을 때 저장을 해보면 살짝 부자연스러웠는데 지금 요렇게 그냥 앰비언트 오클루전에 해당하는 애를 그냥 집어넣어 줬더니 살짝 부드러워진 그런 느낌이 들죠. 이것도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이거 오클루전 넣었을 때, 이거 오클루전 안 넣었을 때.
거의 비교 바뀌는 게 요거는 좀 더 수치를 좀 더 늘려가지고 하면은 드러나게 될 겁니다. 이건 나중에 한번 또 알려드릴게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버텍스 페인트와 오늘은 이제 러프 쓰는 법, 머티리얼 에디터를 좀 더 잘 다뤄보는 법, 이런 것들을 배워봤습니다. 자, 오늘 찍은 것, 오늘 진행한 내용은 저거 내일쯤 유튜브 영상으로 아마 올라갈 것 같고요. 다음 주에 폴리지까지 하고 과제를 내도록 하죠. 자, 오늘은 자, 이대로 수업을 마치고요. 내일 9시 반에 대면 수업 합니다. 지브러시 대면 수업 할 거고, 여러분들 혹시 타블렛이 있으면은 타블렛을 갖고 와서 써도 좋아요. 지브러시는 보통 타블렛을 쓰거든요. 지브러시 쓸 때 피랍이랑 그 손으로 이거 슥슥슥 그리면서 하는 게 익숙해지면 굉장히 작업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지브러시 할 때는 타블렛을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타블렛 있는 사람은 갖고 오면 좋고요. 일단 저는 뭐 마우스로 진행을 할 거긴 한데 그렇고요. 그럼 여기까지 하고 내일 보도록 합시다. 고생들 했어요.